여러분 오늘 볼 종목은 베금티앤드어입니다. 이 종목 이름만 보면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4월 17일 하루에 주가가 18.3% 급등했고 장중고가는 4,075원, 종가는 3,75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거래량도 381만 주 수준으로 평소 3개월 평균 거래량 23만 9천 주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단순히 올랐다 수준이 아니라 시장이 갑자기 이 종목을 강하게 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베금티앤드어는 왜 올랐나? 이게 진짜 시작인가? 아니면 하루짜리 수급 폭발인가? 그리고 지금 자리에서 쫓아가도 되는가? 오늘 영상에서는 이 질문에 답해 보겠습니다. 뉴스, 공시, 실적, 배당, 지배구조, 수급 해석까지 전부 묶어서 베금티앤드어의 본질이 무엇인지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2. 베금티앤드어는 어떤 회사인가? 먼저 회사 정체부터 봐야 합니다. 베금티앤드어는 코스닥 상장사이고 업종 분류상 통신장비로 잡혀 있습니다. 회사 프로필 기준으로는 무선 통신 장비의 제조 및 판매를 주력으로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레이더 디텍터, 블랙박스 및 레이더 결합 콤보 무전기 등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이 회사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AI 반도체주나 2차 전지주가 아닙니다. 오히려 차량용 전자기기 무선 통신기기 틈새 시장에서 오래 버텨온 회사에 가깝습니다. 검색 결과로 노출되는 회사 소개와 제품 설명에서도 레이더 디텍터 개발 생산, 블랙박스 해외 수요 증가, 그리고 무전기 GPS 계열 제품이 핵심 축으로 소개됩니다. 즉, 베금티앤드어를 볼 때는 이 회사가 무슨 테마에 걸렸지? 보다 이 회사가 원래 무슨 현금 흐름으로 돈을 버는 회사인지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3. 최근 공시에서 무엇이 나왔나? 이제 최근 공시를 보겠습니다. 2026년 2월 11일 공시에서 베금티앤드어는 1주당 100원 결산 배당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시가 배당률은 2.9%, 배당 총액은 약 16억 820만 원 수준입니다. 배당 기준일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이어 3월 30일 정기주주총회 결과 기사에서도 200원 현금 배당이 다시 확인됩니다. 또 2026년 3월 자료를 보면 2025년 연결 기준 실적은 매출 1,489억 원, 전년 대비 2.3% 감소, 영업이익은 68억 원으로 46.7% 감소,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63.8% 감소한 것으로 요약됩니다. 즉, 회사가 망가졌다고 볼 정도는 아니지만 실적 모멘텀이 강하게 좋아지는 국면도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4월 17일 급등 직전이나 당일을 기준으로 볼 때 검색되는 범위 안에서는 주가를 폭발시킬 만한 신규 대형 공급 계약 공시나 인수합병급 재료, 신사업 대형 발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최근 기사도 대부분 뉴스보 수준의 주가 급등 기사이고 별도의 명확한 재료 기사보다 주가가 먼저 움직인 모습에 가깝습니다. 즉, 이번 상승은 공시형 급등이라기보다는 수급형 급등으로 해석하는 게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4. 실적은 나쁜가 괜찮은가? 이 종목은 여기서 오해가 많이 생깁니다. 실적이 꺾였는데 왜 오르지? 이 질문이 가장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분기 흐름을 보면 2025년 1분기 매출 355억, 영업이익 27억, 2분기 매출 380억, 영업이익 24억, 3분기 매출 372억, 영업이익 29억으로 이어졌고 4분기에는 매출 382억, 영업손실 12억, 순손실 6억을 기록했습니다. 다시 말해 연간으로는 흑자 구조를 유지했지만 4분기 실적이 확 꺾이면서 연간 이익 감소폭이 커진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완전 적자 전환에서 무너진 회사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성장주처럼 이익이 폭증하는 회사도 아닙니다. 즉, 베금티앤드어는 지금 망가진 회사도 아니고 고성장 확정 회사도 아닌 그 사이 어디쯤에 있는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은 시장에서 재평가 받을 때 보통 두 가지 논리로 움직입니다. 하나는 저평가, 다른 하나는 주주환원과 재무 안정성. 실제로 현재 기준 지표를 보면 PBR은 약 0.83배, 배당 수익률은 약 2.67%, PER은 약 14.56배 수준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인베스팅 자료에서는 4월 17일 종가 기준 시가총액이 약 603억 원, 발행 주식 수는 약 1,608만 주, 52주 고점은 5,050원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이 종목을 볼 때 이 회사 실적 폭발한다가 아니라 이 정도 시총에 이 정도 배당, 이 정도 자산 가치면 너무 눌려 있었던 것 아니냐. 이 논리로 접근했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5.
주주 구조와 주주 환원은 어떤가? 소형주는 지배 구조와 주주 환원이 중요합니다. 베금티앤드어의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은 25.44%로 나타나고 자기 주식은 2.05% 수준입니다. 최대 주주 지분이 아주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회사에 대한 오너 측 이해관계가 분명히 걸려있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배당을 100원으로 유지했다는 점이 붙습니다. 실적은 줄었는데 배당을 줬다는 건 적어도 회사가 시장에 우리는 현금 흐름과 주주 환원을 완전히 포기한 회사는 아니다. 라는 신호를 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2024년에는 자기 주식 취득 신탁 계약 관련 공시가 있었고 검색 결과상 자사주 관련 조치도 주주가치 재고 맥락에서 언급됩니다. 다만 최근에 대규모 자사주 소각처럼 강한 이벤트가 새로 나온 것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주주환원 포인트는 현재로선 폭발적이라기보다 꾸준한 배당 자사주 관리용으로 보는 편이 맞습니다. 4월 17일 급등 진짜 이유는 뭘까? 이제 핵심입니다. 4월 17일 베금티앤드어는 종가 기준 18.3% 상승했고 장중 VI 발동 기사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조선비즈 뉴스복 기사에서는 같은 시기 외국인 일주일 순매도 18,337주, 기간 순매도 3,787주가 잡히고 있습니다. 즉 급등의 주체가 외국인 기관의 강한 신규 매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그림은 보통 개인 수급 단기 세력성 매매 저유동성 종목 특유의 탄력이 합쳐질 때 자주 나오기 때문입니다. 평균 거래량이 23만 주대였는데 하루 381만 주가 터졌습니다. 평소보다 10배 이상 거래가 붙은 겁니다. 이런 건 대형주처럼 천천히 리레이팅 되는 패턴이 아니라 종목이 갑자기 시장 레이더에 포착됐다는 신호입니다. 게다가 4월 17일 상승률 TOP 종목 정리 성격의 자료에서도 베금티앤드어는 상승 이유 알 수 없음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시장 전체가 이 종목의 급등을 하나의 명확한 뉴스 한 줄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번 급등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저PBR과 배당이 있는 소형주였다. 둘째, 연초 대비 눌림 구간이 있었고 52주 고점 5,050원 대비 한참 아래에 있었다. 셋째, 새 대형 재료는 없는데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터졌다. 넷째, 외국인 기관 주도라기보다 종목성 수급이 붙었다. 이건 전형적인 실적 완전 망가진 종목은 아닌데 너무 눌려 있어서 한번 당겨 올릴 수 있는 종목의 그림에 가깝습니다. 7. 이 종목의 강점. 그럼 베금티앤드어의 강점은 뭘까요? 첫 번째는 니치한 제품군입니다. 레이더 디텍터, 무전기, 블랙박스, 콤보 제품처럼 대중이 잘 모르는 영역이지만 한번 고객을 확보하면 쉽게 무너지지 않는 사업 구조가 있습니다. 회사 프로필과 제품 설명도 이 점을 뒷받침합니다. 두 번째는 시가총액이 작다는 점입니다. 4월 17일 기준 약 603억 원 수준이면 시장에서 한번 시선이 꽂혔을 때 탄력이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대형주는 18% 올리려면 엄청난 돈이 필요하지만 이런 종목은 수급만 붙어도 변동성이 크게 나옵니다. 세 번째는 완전 적자주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연간 영업이익이 줄긴 했지만 아직 흑자를 냈고 배당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잡주로 보기보다는 저평가 소형 실적주로 엮을 여지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자산 대비 저평가 인식입니다. PBR이 1배를 밑돌고 배당도 존재합니다. 이런 종목은 장세가 살아날 때 가볍고 싼 종목으로 묶여 움직이기 좋습니다. 8. 이 종목의 약점과 리스크. 하지만 약점도 분명합니다. 첫 번째, 새로운 대형 성장 스토리가 약합니다. 지금 당장 AI, 2차전지, 방산처럼 시장 전체를 흡입하는 강력 테마에 올라탄 종목은 아닙니다. 최근 확인되는 공시도 배당, 실적, 주총 중심이지 폭발적인 신사업 계약 중심은 아닙니다. 두 번째, 2025년 실적 둔화가 실제 숫자로 확인됩니다. 매출은 소폭 감소,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꽤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특히 4분기 적자 전환은 단기 투자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최근 급등이 수급형 급등이라는 점입니다. 이런 종목은 하루 급등 뒤에 눌림이 깊게 나올 수 있습니다. 명확한 재료가 없기 때문에 수급이 꺼지면 되돌림도 빠를 수 있습니다. 4월 17일 같은 급등은 기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함정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외국인 기관 동행이 강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급등 구간에서 조선비즈 기사 기준으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최근 일주일 순매도입니다. 즉 기관이 확신을 가지고 쓸어 담는 구조는 아직 아닙니다. 9. 지금 구간을 어떻게 봐야 하나? 이제 가장 중요한 실전 해석입니다.
4월 17일 종가가 3,750원이고 장중 4,075원까지 갔습니다. 52주 고점은 5,050원입니다. 즉 숫자로만 보면 아직 52주 고점까지는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공간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바로 채우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번 상승은 실적 서프라이즈형 상승이 아니라 거래량 폭발형 상승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두 가지 시나리오로 봐야 합니다. 시나리오 1. 단기 세력성 급등 후 되돌림. 하루 강하게 올린 뒤 며칠 안에 거래량이 식고 주가가 눌리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4월 17일의 급등은 단기 피뢰침이 되고 뒤늦게 따라붙은 사람만 고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시나리오는 특히 명확한 후속 공시가 없을 때 자주 나옵니다. 시나리오 2. 눌림 후 2차 상승. 반대로 1차 급등 이후 거래량이 완전히 죽지 않고 눌릴 때 가격이 크게 무너지지 않는다면 시장은 이 종목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하루짜리가 아니구나 하면서 2차 파동이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소형주는 첫날보다 두 번째 파동에서 더 많은 참여자가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시장은 저평가 배당 소형주 탄력을 다시 재료화할 수 있습니다. 10. 대응 전략. 이 종목을 지금 본다면 제일 위험한 건 18% 오른 날 보고 무조건 더 간다고 믿는 겁니다. 베금티앤드어는 현재 확인된 정보만 놓고 보면 신규 매가 재료가 터진 종목이 아니라 수급이 먼저 붙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대응은 재료주 방식이 아니라 수급주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첫째, 고점 추격은 보수적으로 봐야 합니다. 장중 4,075원까지 갔다가 종가가 3,750원이라는 건 윗꼬리가 어느 정도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건 단기 과열 신호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둘째, 눌림 때 거래량이 줄어드는지 봐야 합니다. 좋은 눌림은 거래량이 줄면서 가격이 버티는 겁니다. 나쁜 눌림은 거래량이 다시 터지는데도 가격이 밀리는 겁니다. 베금티앤드어는 원래 유동성이 큰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거래량 해석이 더 중요합니다. 평균 거래량이 적은 종목일수록 급등 뒤 거래량의 질이 훨씬 중요합니다. 셋째, 52주 고점 5,050원은 상징적인 저항선입니다. 이 구간까지 바로 돌진한다면 강한 종목일 수 있지만 보통은 중간중간 매물 부담이 생깁니다. 그래서 무조건 고점 회복만 외칠 게 아니라 직전 급등의 저점을 지키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0일 한 줄로 정리하면 베금티앤드어는 지금 대형 재료가 붙은 성장 테마주가 아니라 실적은 둔화됐지만 배당과 자산 가치가 있고 시총이 작아서 수급이 붙으면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저평가 소형주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볼 때는 무슨 뉴스로 상한가 가냐보다 이 수급이 하루짜리냐 아니면 시장이 종목을 다시 보기 시작한 거냐 이걸 체크해야 합니다. 12. 정리하겠습니다. 베금티앤드어는 최근 4월 17일 하루에 18.3% 급등했고 거래량도 평소 대비 압도적으로 터졌습니다. 하지만 검색되는 최근 뉴스와 공시를 기준으로 볼 때 이 급등을 설명할 만한 초대형 신규 재료는 뚜렷하지 않습니다. 대신 2025년 실적 둔화 속에서도 배당 100원을 유지했고 PBR 0.83배 수준의 저평가 인식 소형 시총 그리고 시장 수급이 한번 꽂히면 크게 움직일 수 있는 구조가 겹치면서 급등이 나온 것으로 해석하는 게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즉 이 종목은 무조건 장기 대세 상승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그냥 의미 없는 반짝 급등이라고 잘라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다음 거래일들에서 눌림이 나와도 거래량이 죽지 않고 가격이 버티면 2차 파동 가능성, 반대로 수급이 바로 꺼지면 하루짜리 급등으로 끝날 가능성. 여러분은 이 종목을 저평가 소형 배당주로 보시는지 아니면 세력성 단기 수급주로 보시는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요. 이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이 아니라 뉴스와 공시를 바탕으로 종목의 구조를 해석한 분석 영상입니다.